오늘은 PSS5 if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f는 사실 같은 if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제 이 표에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있죠.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다시 우리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처음 말씀드릴 것은 영어에 이제 그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는 단어라고 해서 알고 있죠. 우리 영어 단어 많이 외우죠. 그래서 띄어쓰기 단위, 그래서 그냥 한 단어, 이게 이제 가장 영어의 작은 단위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큰 단위는 구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구는 전치사 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구는 일단 구라는 것은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인 거예요. 근데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는 포함되지 않은 그 정도의 의미 단위를 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살펴볼 부분이 절이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요. 절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형태로 보이는 그런 단위는 아니에요. 의미 단위인데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문장 안에서 일부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는 꽤 큰 부분을 이루는데 그런데 아직도 문장이 일부분이어서 독립된 부분은 아니다. 그냥 얘 혼자 딱 그 문장으로 독립돼서 쓰이는 건 아니고 문장 안에 일부분으로 쓰이는구나. 그게 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커지면 이제 주어 동사도 포함하고 있고 마침표나 물음표 같은 문장 부호를 써서 독립적으로 한 문장이 딱 서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어에는 단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절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절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요. 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이고 근데 그게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예 그냥 형태로 이게 눈에 띄는 색깔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호로 표시가 돼 있다든지 해서 문장 안에서 이렇게 눈에 띄면 좋겠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의미상 알아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미 단위이고 그게 이제 문장의 일부분으로 속해서 쓰인다라고 일단은 한번 이제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에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나 살펴보면 영어의 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 대해서 간략한 특징, 개념, 예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명사절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살펴본다면 일단 절 중에서 하나이죠. 그래서 절이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쓰이는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근데 명사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명사처럼 쓰이나 보다. 그래서 명사처럼 쓰이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명사처럼 쓰인다는 것 그게 이제 느낌이 확 오시면 좋겠지만 안 그럴 확률이 꽤 높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라는 품사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보어 역할을 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용어는 우리 1단원에서 했었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그 문장의 기초 1단원에 가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하면서 가볼게요. 그래서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데 그것이 명사처럼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럼 그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하거나 그 덩어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그 덩어리가 보어 역할을 하면 우리 명사절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이라는 것은 의미 단위여서 그냥 뜻으로 그냥 구별되는 단위 덩어리여서 이게 문장 안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약속을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이제 그 문장 안에 명사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명사절의 시작과 끝에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는 이게 명사절의 덩어리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면서 조금 눈에 띌 수 있게 보기 쉽게 이렇게 약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대괄호로 약속을 하자. 그리고 그럼 이제 명사절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명사처럼 쓰이는 거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이 명사절 덩어리가 왔구나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그래서 그 자리를 일단 그 자리에 큰 덩어리가 왔으면 명사절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사절은 역시 뭔가 다른 덩어리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 포함되는 그냥 이 의미 덩어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시작될 때는 그 신호탄처럼 명사절 시작됩니다 라고 해서 명사절의 맨 앞에 단어에 신호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엔 생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 신호탄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신호 단어를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사절이 시작할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접속사 that, 명사절의 접속사 that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 that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이제 명사절이 시작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가 접속사 that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의문사입니다. 우리가 의문사는 의문문을 사용할 때도 쓰지만 이렇게 명사절의 시작에도 쓴다는 거. 그거 일단 봐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접속사라는 말로 부르는데 if, whether. 그래서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면서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건데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눈에 띄게 알아보는 방법은 명사절을 시작할 때는 명사절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호 단어들이 있다. 근데 그 신호 단어가 명사절의 접속사 that 아니면 의문사 아니면 접속사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진 if, whether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알아보기 쉽기 위해서 뭔가 이 대괄호로 앞으로 약속을 해서 그 문장 안에 명사절을 표시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절인 형용사절을 볼게요. 형용사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형용사절이 바로 14단원에서 내내 했던 그 관계사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고 온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절 종류 하나니까 살펴보긴 하겠지만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일단 형용사절도 절이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일 건데요. 그런데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형용사처럼 쓰이는 절인가 보다. 근데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형용사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그 의미 단위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문장 안에서 일부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은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괄호로 약속을 하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역시 명사절처럼 어쨌든 절은 뭔가 다른 단위가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알아볼 수 있게 신호탄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절의 시작이야. 형용사절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 단어들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였다는 것을 저번 단어에서 실컷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 종류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역시 절이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쓰이는데 문장 안의 일부분으로 쓰이는데 부사처럼 쓰인다입니다. 네,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부사처럼 쓰인다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부사는 뭔가 그 부가 서비스처럼 이렇게 뭔가 덧붙여주는 겁니다.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거.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죠. 원래 그냥 그 문장이 쭉 지나가서 없어도 되는 말이지만 부사를 쓴다면 조금 더 그 문장을 자세하고 풍부하고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는 그런 그 품사가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사절도 주절이라는 게 있어요. 주절은 그냥 main clause라고 해서 그냥 주인공 원래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그 부사처럼 덧붙이는 의미로 뭔가 의미적으로 추가적인 뜻을 더해주기 위해서 쓰는 게 부사절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부사절도 약속을 정해본다면 부사절의 경우에는 주절하고 부사절이 나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절 이만큼만 써도 문장이 완성이 되지만 부사절을 써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부사절을 더해줄 수 있는데 주절의 뒷부분에 부사절을 쓸 수도 있고 주절의 앞부분에 부사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기호를 이 사선을 그어줘서 주절하고 부사절을 나눠주는 거 여기까지가 주절이고 여기서부터가 부사절이다. 아니면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고 여기서부터 주절이다. 그 두 부분을 구분해주는 것만 해도 그 의미를 알아보기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역시 부사절도 명사절, 형용사절과 마찬가지로 부사절의 시작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탄 단어를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해요. 여기 종속 접속사. 근데 종속 접속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동사처럼 무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올 때마다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종속 접속사를 저번에 우리가 PSS 4 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because 하나 이제 쌓여 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게 if. 그래서 만약에 라는 if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쭉 이제 그 다음 우리 PSS 6, 7에서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부사절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뭔가 그 틀이 머리에 딱 들어있다면 이제 그거에
이걸 깔아놓고 우리가 항상 이제 문장을 읽을 때 조금 복잡한 문장을 읽을 때 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파악하면서 읽어나가면 이제 물론 아주 익숙해져서 나중에 그냥 이걸 파악하지 않아도 저절로 파악이 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약간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약속 기호를 써가면서 보면 그 문장이 조금 더 깔끔하게 이해되고 보기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꼭 같이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우리 오늘 살펴본 if 그것이 이제 우리가 PSS5가 if를 살펴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명사절의 그 약속 기호 그 중에 하나 if 이거하고 그리고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인 if 하고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길게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if를 살펴보는데 if가 뜻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부사절에서 쓰이는 거고 여기서는 명사절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을 다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부사절 그래 그런 게 있었지 명사절 그런 게 있었지 라는 생각은 이제 들죠. 그럼 부사절에서 이거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If you read the book, you can do your homework. 이렇게 돼 있는데 if로 시작하는 거 이거의 종속 접속사라는 것을 이제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if라는 것은 부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로 쓰일 수 있고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이고 뜻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 뜻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들어보셨다면 이제 오늘 기억하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라고 해서 이제 떠올리는 그 상황을 가정해보는 그럴 때 쓰는 종속 접속사고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얘는 알아두면 좋겠고 앞으로 연습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if 그래서 이게 딱 종속 접속사가 보이니까 이쪽이 종속 접속사 이건 부사절의 신호탄인데 부사절이 시작되는구나 해서 부사절의 시작은 알았다면 우리가 부사절에서 할 일은 부사절과 주절의 그 경계 거기에 사선을 그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If you read the book 하고 나니까 사실 이 경계는 알아보기가 굉장히 쉬운 게 부사절이 주절의 앞쪽에 나오면 보통 쉼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쉼표에서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하게 사선을 그어줄게요. 그렇다면 이 앞부분은 부사절, 뒷부분은 주절이 되는 겁니다. 주절 혼자 있어도 말 돼요. You can do your homework. 너는 네 숙제를 할 수 있다. 말 잘 되죠? 근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부사니까요. 그 부사처럼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부사절을 더 쓴 건데 어떤 것을 이제 덧붙이냐면 If you read the book 해서 이 상황 가정하는 상황을 덧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그 책을 읽으면 그러면 주절의 내용 You can do your homework. 너는 숙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을 만나고 알아보는 방법은 첫 번째 부사절이 시작한다는 신호탄인 종속 접속사가 있구나. 그걸 보시고 부사절과 주절을 이렇게 뭔가 갈라주는 연습 이걸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f가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 중에 하나구나.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뜻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If you do not read the book, you can't do your homework. 이런 문장인데 역시 if로 시작하니까 부사절이 시작한다는 신호탄 종속 접속사구나. 그래서 여기는 부사절인데 쉼표가 있으면 주절하고 경계가 거기구나.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이제 그냥 부사절인 거죠. If you do not read the book, 네가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주절의 내용은 you can't do your homework. 넌 숙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밑에 는 하고 나온 것은 if not을 줄이면 unless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를 두 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두 번째는 unless,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unless가 조금 더 와닿지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not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뭔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처음엔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unless가 if not 이걸 이제 줄인 거니까 여기 자체에 이거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의식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unless you read the book 네가 그 책을 읽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도 이만큼이 그냥 부사절인 거예요.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 중에 하나 unless 신호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를 3개나 알았어요. because 저번 시간에요. 그리고 오늘 if 하고 unless 이렇게 종속 접속사를 모아가다 보면 이제 그 종속 접속사라는 그 하나의 항목이 내 머릿속에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부사절을 알아보기가 쉬워질 거고 이제 문장 구조가 더 잘 보일 거고 이제 점점 이렇게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쌓았어요. Unless you read the book. 그래서 네가 그 책을 읽지 않으면이라고 이쪽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unless의 조금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you can't do your homework.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f가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부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구나를 봤다면 이 아랫부분에서는 같은 if지만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그 한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고 다른 역할을 하는 거, 다른 품사로도 쓰이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달라요. 그래서 의미부터 일단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른데 이 if는 명사절의 접속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절을 살펴볼 때 명사절의 신호탄은 that을 쓰거나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쓰거나 의문사를 쓰거나 아니면 if, whether를 쓸 수 있다 했던 그 if입니다. 그래서 얘를 썼을 때는 뜻이 이제 달라지는데 확인을 우리가 이 문장 예문을 보면서 해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 if는 I don't know 여기까지 했을 때 I don't know 하면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냥 문장이 여기까지 왔는데 know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목적어를 설명해보면 동사가 필요한 대상 보통 나는 뭐를 모른다 라고 해서 그 목적어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목적어 역할은 원래 어떤 품사가 있나 생각해보면 명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지금 명사가 온 게 아니고 뭔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왔죠. 그러니까 명사 대신에 명사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I don't know 다음에 지금 명사절이 명사처럼 쓰인 거죠. 그리고 명사절의 신호탄은 우리가 아까 that 의문사 if, whether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if를 쓴 그 경우에 if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때는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라고 하고 쓰였을 때하고 뜻이 달라요.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절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겠죠. 부사절로 쓰였을 때는 만약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명사절에서 if가 쓰였을 때는 얘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인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 if는 여러분 본 적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거 2학년 교재죠? 1단원에서 의문문 중에서 간접 의문문을 할 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그래서 너무 낯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낯선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I don't know.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고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 자리에 지금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온 거 보니까 목적어 역할을 원래 명사가 하는데 여기선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이게 명사절이라는 걸 알아봤으니까 우린 명사절의 약속 기호를 한번 써서 나타내봤고요. 그래서 이만큼의 덩어리를 내가 모르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은 항상 절 시작합니다. 신호탄을 준다고 했으니까 명사절의 신호탄, 지금 if를 쓴 거고요. 여기서 의미는 명사절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if she works there or not. 그래서 그녀가 거기서 일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or not은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괄호로 해놓은 거예요. 그때 이 if 명사절에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지고 쓰인 if는 whether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if를 쓰든지 whether를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ether she works there or not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얘기를 살펴봤고 그래서 if가 같은 if가 아니라 부사절에 쓰이면 이 종속 접속사로 만약 뭐뭐 한다면의 뜻이고 명사절에서 쓰이면 이 if는 그 명사절의 접속사로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의미가 같도록 unless를 이용하여 다시 쓰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일단 부사절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 if를 썼던 것을 unless로 바꿔서 쓰세요. 이제 이런 문제인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1번이 I'll do the laundry if it doesn't rain. 이건데 I'll do the laundry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죠. 내가 그 빨래를 할게 해서 이제 문장 다 썼는데 if로 해서 뭔가 이렇게 붙었어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 같죠. 그러면 문장이 다 이미 주절 끝났는데 뭔가 덧붙여주는 느낌? 부사절을 쓰나 보다. 더 확실하게 부사절을 시작하는 신호탄 if가 보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사선을 그어서 주절과 부사절을 갈라주는 연습을 한다면 이 한 문장이 조금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돼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쪽 부사절 쪽을 이제 고쳐줄 건데 unless를 이용해서 바꾼다면 if not 이게 unless의 의미하고 똑같았었죠. 근데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if it doesn't rain 이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드느라고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do, does, did 중에서 하나인 does를 썼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주어의 수일치 그리고 현재 단순 현재 시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걸 does 여기 형태에 담았던 거예요. 아까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여기에 담았던 건데 우리가 이번에는 not 이거 부정문을 이제 안 만들어도 되니까 unless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이 does를 회수해 간다면 여기에 reign의 형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이 it 3인칭 단수 주어이죠. 그러면서 지금 시제가 단순 현재 시제라면 우리 3인칭 단수 주어이고 시제가 단순 현재 시제일 때 이 일반 동사에는 s를 붙인다는 거. 이거 1학년 때 우리 그 PSS 1-4 1학년 1단원의 PSS 1-4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그 부분이 지금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신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1학년 교재 3800지 1학년 교재에 1단원의 PSS 1-4에 그 일반 동사 긍정문 쓰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unless로 바꿀 때 if하고 not을 합쳐서 그냥 unless 쓰고 it does rain 쓰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거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동사가 쓰였을 때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인 not을 소환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치만 이제 부정문이 아닐 거예요. unless면 얘가 not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정문 쓰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그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조동사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질 거니까 그럼 얘가 지금 이 3인칭 단수 주어, 단순 현재 시제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얘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 I'll do the laundry 이건 똑같고 if not이 unless가 되면서 it 얘가 3인칭 단수에 단순 현재 시제 쓸 때 일반 동사에 s 붙이는 걸 다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 rains. rain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혼자 한다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까봐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시면 아까 그 우리 1학년 교재 그 부분을 꼭 다시 참고를 해보시길 바래요. 2번은 Let's see a movie if you aren't busy. 여기 부분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Let's see a movie 청유문이네요. 우리 영화 보자 이거인 거고 이것만으로도 그냥 문장 완성되죠. 그런데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느낌이 따라 붙었어요. 부사절의 시작이구나. 부사절의 시작 신호탄 종속 접속사도 있으니까 확실하구나. 이렇게 보시고 if not을 unless로 쓴다면 비동사일 때는 정말 if not 얘가 그냥 unless로 바뀌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 동사일 때가 항상 do, does, did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Let's see a movie 그리고 unless you are busy 해서 if not 이거가 합쳐져서 unless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번은 I can help you if it doesn't take too long 이건데요. I can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게. 문자 끝내도 되죠. 그럼 여기까지가 그냥 주절인데 그 뒤에 의미가 완성된 부분 뒤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부사절이 쓰였구나. 그리고 부사절의 신호탄 보인다. 그래서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일반 동사를 썼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쓰는 문장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do, does, did 중에 하나가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3인칭 단수 주어이고 그리고 시제가 단순 현재 시제여서 얘가 do, does, did 중에 does를 썼던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린 다시 unless가 그 부정의 의미 not을 이제 포함하고 있을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부정문을 안 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does는 필요 없어져요. 그 대신 얘가 3인칭 단수 주어하고 단순 현재이기 때문에 썼던 does의 역할을 이쪽으로 넘겨주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unless it takes 그래서 역시 이 동사에 s를 붙여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I can help you 일단 주절을 쓰고 unless it takes too long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가 3인칭 단수이고 단순 현재 시제일 때는 우리가 일반 동사에 s를 붙인다. 그 원칙을 적용시켜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같은 거죠. 4번은 He'll be in trouble if the train doesn't arrive on time. 이렇게 본다면 he will be in trouble. 여기까지가 주절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써도 문장 완성됩니다. 사실 그가 되게 곤란한 상황에 빠질 거야. 이런 건데 힘들 거야. 이런 건데 어떨 때 그런 건지 추가적인 정보를 좀 준다면 그래서 부사절이 시작하는 신호탄 종속 접속사 if도 보이니까 여기에서 부사절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부분은 unless 이용해서 쓸 건데 역시 또 일반 동사네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쓰기 위해서 does 이렇게 썼었는데 우린 역시 이제 부정문이 아닌 상황이 되니까 다시 얘가 3인칭 단수 주어인데다가 단순 현재 시제였네요. 그래서 the train
arrive에 일반 동사에 s를 붙인 형태를 쓴다면 he'll be in trouble unless the train arrives on time. 그래서 1번, 3번, 4번이 다 같은 원리가 이제 적용되고 있어요. 5번도 she can finish the work if she doesn't go home early. 이렇게 되는데 she can finish the work 여기까지가 주절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뭔가 부사절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보이는구나 해서 나눠준다면 여기 부분을 unless를 쓰면 되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졌죠. 그래서 얘가 3인칭 단수 주어의 단순 현재 시제인데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부정문 안 쓸 거니까 이 역할만 여기에 넘겨준다면 go 그런데 얘가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제일 때 일반 동사에 그 s 붙인 형태. 그런데 go는 좀 특이했죠. es 붙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까지 적용해서 she can finish the work unless she goes home early. 그래서 솔직히 여기 지금 우리 아직 안 끝났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더 어려운 점은 그 1학년 때 그 긍정문에 3인칭 단수 주어이면서 단순 현재 시제일 때 일반 동사에는 s를 붙인다 안 그 부분. 그 부분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면 여기 부분을 막 쭈르륵 틀릴 수도 있겠죠. 혼자 풀다가. 그래서 사실 부사절의 문제보다는 if를 쓸 수 있냐 unless로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복습해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짚고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면 마저 보면 they will forgive you if you don't lie to them 이렇게 돼 있는데 they'll forgive you 여기까지가 주절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너를 용서할 거야 이런 의미고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이렇다면 용서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추가적인 정보 부사절로 주는데 부사절의 시작 신호탄도 있고요. if not 쓸 줄여서 우리는 unless로 쓸 거고 역시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do가 있었지만 우리 이제 긍정문을 쓸 거니까 얘는 필요 없는데 얘는 3인칭 단수 아니죠. 그래서 3인칭 단수 아닐 때 단순 현재 시제일 때 우리 그 동사 그냥 동사 원형 모양 그대로 쓰고 s 안 붙이니까 they will forgive you unless you lie to them. 그래서 얘하고 얘 관계만 살펴보면 됩니다. 얘가 3인칭 단수 아니고 얘가 지금 단순 현재 시제일 때는 우리가 그냥 동사 원형 그 모양 그대로 썼었지. 그래서 you lie to them. 네가 만약에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면 용서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7번은 you'll miss the last bus if you don't hurry. 그러면 이것도 앞부분이 주절이죠. 너는 버스를 놓치게 될 거야. if 여기서 부사절이 시작되고요. 그럼 if not 이렇게 해서 unless로 쓸 건데 일반 동사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네요.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그냥 우린 동사 원형을 써서 you'll miss the last bus unless you hurry. 네가 서두르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로 여기를 unless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I'll buy this shirt if I don't change my mind. 이건데 I'll buy this shirt. 여기까지가 주절이고 여기서부터 부사절. 이제 이건 좀 보이시죠? 그래서 if not 우리가 합쳐서 unless로 쓸 건데 I가 주어네요. 그러면 3인칭 단수 아니니까 역시 주어가 3인칭 단수 아니니까 s 붙일 필요 없이 요 모양 그대로. 그래서 I'll buy this shirt unless I change my mind. 그래서 내가 이 셔츠를 살 거야. 이 셔츠를 살 건데 만약에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그리고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은 we can go swimming if the pool isn't closed. 얘는 지금 we can go swimming 여기까지가 주절이고 if 종속 접수가 시작하는 여기부터가 부사절인 건데요. 여기서부터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부사절인데 if not 이걸 unless로 쓸 거고 비동사일 때는 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not만 떼주면 돼요. 그래서 we can go swimming unless the pool is closed. 그래서 수영장이 닫지 않았으면 우리는 수영하러 갈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수영 가고 싶네요. 진짜 지금 수영에 약간 흠뻑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수영 생각, 하루 종일 아니고 한 90% 생각인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더 가고 싶네요. 수영장이 닫지도 않았는데 못 갔어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10번을 볼게요. You can just walk if it's not too far from here. 여기까지인데 주절 부분은 요만큼. You can just walk. 너 그냥 걸어갈 수 있어. 그리고 부사절이 지금 추가적인 정보로 나온 거죠. if not 합쳐서 unless가 되면 되고요. 비동사의 not은 이거 그냥 if not만 합쳐서 unless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얘도 쉽게 you can just walk unless it's too far from here. 너무 멀지 않으면 이걸 보면서 그래서 not이 없지만 이 unless가 그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너무 멀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고 약간 인위적으로 그런 의미였지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제 억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if가 부사절의 종속 접속사로 쓰인 경우를 살펴봤고요. 그때 if하고 부정의 not을 합쳐서 unless라는 다른 종속 접속사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떠올려야 했던 것이 1학년 때 배웠던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드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 do, does, did 썼던 그걸 생각해서 이제 그 일반 동사의 형태를 s를 붙일 건지 안 붙일 건지 그게 오히려 관건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 문제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if가 이제 명사절의 접속사로 쓰일 때 그것도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보기와 같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기를 is she married? 그녀가 결혼했니? 그래서 원래 그냥 의문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문문이 이번에는 명사절이 되어서 문장이 일부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do you know? 너 아니? 보통 알다라는 그 동사는 그 동사가 필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뭐를 아는지가 이제 궁금하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동사가 필요한 대상, 그걸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목적어는 보통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딱 슬쩍 봐도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죠. 그래서 여기서 명사 대신 명사절이 그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만큼을 아니? 이렇게 물어본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사절이 시작되면 그 명사절 시작입니다. 신호탄을 주는데 셋 중 하나 if 아까 that이나 아니면 의문사나 if whether 있었죠. 근데 명사절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인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if she's married or not 이렇게 쓰인다면 그녀가 결혼했는지 아닌지 너 아니? 그러니까 이게 yes, no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녀가 결혼했니? 그럼 yes, no 이렇게 대답할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명사절 안에 넣으면 결혼했는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yes인지 no인지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뭐인지 아닌지의 명사절의 접속사로 쓰일 때는 if하고 whether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if를 써도 되고 whether를 써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 이 어순과 이 어순을 봐주실까요? 명사절에서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명사절의 접속사를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순서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사절은 그냥 문장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평서문의 어순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무리 원래 의문문이었어도 얘가 명사절이 돼서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오는 이상은 얘는 이제 의문문의 성격은 잃어버리고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if 접속사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를 지켜서 쓰는 거. she is 이렇게. 그래서 그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is the news true? 그래서 그 뉴스가 사실이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러면 do you know? 역시 알다라는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목적어 역할은 원래 명사가 할 수 있는데 명사처럼 쓰인 절이 이번에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절의 접속사 if를 일단 써볼게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순을 조심해야 되겠죠. 주어 동사로 써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 the news라는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동사 어순 생각하면 if 접속사 주어 동사 이제 나머지 쓰면 돼요. 그래서 if the news is true or not은 생략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f하고 똑같이 whether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밑에는 이제 자동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일단 없었던 접속사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 의문사가 있었으면 그 의문사를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yes, no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로 이렇게 들어올 때 없었던 if나 whether 이걸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걸 하나 생각해내야 되겠죠, 처음.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어순이 여기처럼 동사, 주어, 의문문처럼 동사, 주어 순서가 아니라 이 명사절 안에서는 주어, 동사의 순서처럼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 쓰는 어순이니까 그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Can I go home now? 제가 집에 갈 수 있을까? 지금 집에 가도 될까요? 이제 허락을 받는 건데 Do you know? 제가 집에 가도 되는지 아세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역시 이제 이 안에 명사절을 넣을 건데 그럼 if 접속사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순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드느라고 조동사 앞으로 나왔던 게 이제 다시 오면 됩니다. 평서문처럼. 그래서 if I can go home now 그리고 whether I can go home now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역시 if나 whether 접속사를 생각해서 써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순을 주어 동사로 써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렇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3번은 Will he come soon? 그가 곧 올까? 이런 지문이었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명사절로 넣으면 if, whether 이제 접속사 생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을 쓰기로 했으니까 he will come soon 이라고 해서 조동사가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가 앞으로 갔었던 게 이제 평서문 어순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If he will come soon. 그러면 그가 올지, 곧 올지 아닐지 너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hether 써도 똑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두 문제가 더 남았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내용은 끝이에요. 그러면 4번을 보면 Is that girl Chinese? 저 여자애가 중국인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 의문문을 이제 명사절에 명사절로 문장 일부로 만들어서 넣어볼게요. 그럼 명사절로 쓸 거면 우리는 if나 whether 그 접속사를 생각해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주어 동사 어순을 써야 되니까 that girl is Chines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 if 대신에 whether 써도 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Does she like Bob? 마지막 문제인데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역시 일반 동사가 좀 문제예요. 그런데 Does she like Bob? 그녀가 밥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Do you know? 그러면 이 안에 그녀가 밥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접속사 if나 whether를 생각해낸 것까지는 똑같아요. 아까라고. 그래서 똑같은데 if, whether 쓰고 나서 그냥 주어, 동사 순서대로 어순을 지켜야 되죠. 그럼 주어는 she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동사 부분을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 역시 일반 동사였기 때문에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인 do, does, did를 생각해내서 지금 does를 쓴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종합해서 다시 얘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지금 현재 단순 현재 시제였기 때문에 does를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평서문 형태로 돌아왔을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단순 현재 시제라면 일반 동사에는 s를 붙인다. 그게 있었죠. 그래서 s를 붙여야 되는 거. 여기 like를 그냥 얘 따라서 like 쓰면 안 되고 likes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얘네 둘을 같이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가 역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if 일단 접속사 생각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일반 동사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형태가 아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does 여기 썼던 그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단순 현재 시제니까 이거 써야지 했던 그걸 다 적용시켜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단순 현재 시제니까 이 동사 일반 동사에 s 붙이는 것까지 다 적용을 시켜서 세 개를 확인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역시 if 대신에 whether 접속사 쓰는 거는 뭐 상관없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했네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그냥 종속 접속사 if의 의미로 쓰이면 뭐 만약에 해서 부사절로 쓰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로 쓰이면 명사절의 신호탄처럼 쓰일 수 있는데 그 if 하나만 달랑 그냥 알면 되는 문제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살펴볼 그런 공부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면 그 1학년 때 배웠던 그 일반 동사의 형태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리 잡기가 힘든지 그거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학년 때 했으니까 그건 쉬운 부분이니까 그걸 내가 아직도 모르나 이렇게 뭔가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 부분이 되게 우리한테는 끝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하나의 원칙이 그래도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복습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가고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몸에 배이게 되면 나중에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약간 헷갈릴 수 있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꼭 그 부분을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을 조금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네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엔 다른 접속사, 종속 접속사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내용이었고 약간 복잡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